김경수 지사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2년 실형을 받긴 했는데 이 혐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인 거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댓글 여론 조작 요거 관련해서는 유죄가 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포털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이럴 때도 그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 조작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근절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저는 특히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은 그때 달았던 댓글, 혐의로 특정된 댓글의 양의 거의 한 50배가 넘는 양이 이번에 드루킹이 쓴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에 끼친 효과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양념식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초딩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대선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또 2년이라는 중형을 김경수 지사한테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무죄라는 약간 예측인데 뭐 그런 소문들은 많이 돌았거든요. 20 무죄 나온다. 사실은 좀 분위기가 무죄를 관측하는 게 굉장히 우세했던 건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뭐 다들 뭐 무죄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근데 김경수 지사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좀 반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대법원 네.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네. 이제 일단은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석을 유지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재판부도 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좀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고민의 여지는 분명히 대법원까지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 계속해서 좀 주장을 했던 부분, 특히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좀 기술적인 감정을 좀 받아보자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고, 동시에 드루킹 일당에서 진술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고른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진실이 반쪽만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재판부도 선고하면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는 지점이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 관련된 게 닭갈비니 이런 얘기들 쭉 나온 거죠. 저는 근데 그죠? 그 닭갈비 전술 자체가 굉장히 좀 민망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닭갈비를 포장한 영수증이 있고 하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나는 그때 보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7시부터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8시부터 한 15분 동안 기계가 돌았다는데, 돌았는데 그 긴 7시부터 9시까지 닭갈비 먹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닭갈비 포장해 가서 몇 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재판부 입장에 봤을 때는 죄를 시인하지도 않는 것이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내린 거 아닌가. 저 같았으면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험 보여주겠다 해서 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차라리 그래 이제 죄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를 갔을 텐데, 이건 사실관계를 부인해 버리니까 거짓말하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닭갈비 전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닭갈비밖에. 아니, 닭갈비가 이제 좀 쟁점처럼 부각이 된 건 맞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억에는 8시 9분부터 27분까지 그 로그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킹크랩 시연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제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냐가 사실은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 닭갈비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 닭갈비를 통해서 뭐를 해명하려고
봤냐라고 봤을 때는 그 시간에 그 로그가 돌아갔던 그 시간과 이제 닭갈비를 포장해서 그 먹었던 뭐 저녁 식사했던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로그가 돌아간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킹크랩 시연이 이뤄진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시기에 가동이 됐던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이 아니어도 김경수 지사 측에 보여주기 위해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지 뭐 그것이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라는 식의 그 논쟁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싼 변호사 많이 쓰셨던데 그 사람들이 방금 전에 박성민 최고가 한 주장 그대로 해가지고 패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한번 보자는 거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저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참 2심? 아직 안 나왔죠. 판결 아니고 보도자료 나왔죠. 그렇죠. 보도자료만 나오고 판결문 자체는 아직 안 나왔죠. 판결문 250페이지라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좀 나오고 저도 250페이지를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건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더 붙여 보면은 이게 네. 무죄가 되면은 정치 이제 대선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무런 그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일 게 우선 내년 대선에 조금이라도 이제 판에 끼어들려고 하면은 지금 보석 중에 그 족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보석 조건이 뭐냐면은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경상남도 떠나가지고 일할 때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그런데 대선 주자가 경상남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일찍 나온다 했을 때도 뭐 그게 뭐 얼마나 일찍 나올지 모르겠고. 뭐 내년 초나 이렇게 되겠죠. 뭐 좋지 않게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뭐 법적으로 최대한 다투되 대선 직행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경남도지사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다음에 차차기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게 좀 전가의 예측입니다. 차차기. 어쨌든 근데 이제 친문 적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구도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 친문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뭐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대선까지 남은 시간에 이제 후보들의 뭐 메시지라던가 정책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는 그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도 이제 이준석 전 최고 말씀처럼 저도 김경수 지사가 뭐 대법에서 그런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고 해도 당장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하시고 이제 워낙 경남 도정을 잘 챙기고 계셨으니 그 지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 차차기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낙연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강구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혹은 거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삼강구도로 많이 풀이를 했었는데 그 친문적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김경수 지사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판결을 통해서 좀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표심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이 친문 혹은 친문 지지 세력들이 원하는 이 개혁의 방향을 얼마나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개혁의 동력에 좀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PK 쪽에서 지금 득표하는 것이 친노 친문 향상 내세우는 대선 승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대표주를 할 수 있는 분들 또는 비중 있는 분들 중에서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김경수 지사도 지금 2심까지 본인한테 불리한 판단이 나와 있고 오거돈 시장 사퇴하셨죠. 그다음에 유재수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 얽혀 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로 띄워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 뭐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하던 대로라면은 기존에 있던 호남표 에다 더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표를 더 얹어가지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겪으면서 PK표였다라고 할 때도 있었고, 과거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됐을 때는 충청남도표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이 두 표를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낙연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 있어가지고 확장성을 갖고 서로 다툴 것이다.
호남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든지 이낙연 지사가 나오든지 견고하게 받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표를 얹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지사는 조금 더 겹칩니다. 그 호남이랑.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남에서 95% 나오는 게 97%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낙연 지사 나간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아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다시 한번 그래서 영남 주자를 띄우려는 노력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유시민 장관이 방송 시작하셨을까요? 이거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쓱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